백 교수님,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님 전 언노령 위원장과의 가짜뉴스 인터뷰, 이게 대선 정치 공작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그 파장이 윤명원 사건 못지않게 지금 일파만파 네.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까지도 오늘 김만배의 신학님 거짓 그 인터뷰, 이 사건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 행태다. 네. 이렇게 지금 입장문까지도 발표를 했네요. 네, 지금 우리 그 시청자, 고용신 TV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 김만배가 그 전 언론 노조 위원장 그 신학님 씨입니다. 네. 이 신학님 씨하고 사실 이제 정치 공작 차원의 시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2000년대 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던 그런 그 대출, 부정 그렇죠. 대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선, 그러니까 작년 대선이 3월 9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3월 6일쯤에 뭘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 이과장, 소위 부산저축은행 그 주임 검사 때 네. 이 조영 씨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됐는데 브로커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출 브로커. 당시 초기에 대장동 사업 팀들한테 그때는 남욱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남욱, 뭐 정영아. 예. 1150억인가를 대출을 해주고 그렇죠. 브로커로서 예, 예. 거기서 또 수익을 받아내고 예. 네, 그 이제 인센티브라고 이제 하는데 예.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수사 대상이 됐는데 조우영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쪽에 선을 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그 당시 중수부 이과장인 윤석열 검사가 오히려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주고 이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말아먹어버린 거다.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조영 씨를 봐줬다. 이제 이런 의미의 녹취록을 사실은 공작 차원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예, 그래갖고 뉴스타파에서 3일 전에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JTBC라든가 MBC에서 또 반복해서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 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이가 얼마입니까? 0.73%. 0.73. 이게 참 26만여 표 차이로 이게 당락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굉장히 확산되고 먹혀 들어갔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가 뒤바뀔 그렇죠. 뻔했다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지시를 내리는 이제 모양새로 앉아 있었을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고영신 박사님 그 이해창 후보의 김대엽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요. 이해창 총재 예. 한나라당 그때 김대엽 사건이 이해창 그 장남 그 군 병역을 뭐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군 병역을 면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 대한민국은요. 정치적으로 참 페이크 뉴스 확산하는데 가장 크게 써먹을 소재가 바로 군입니다. 그렇죠. 의무, 복무. 이 군 문제라든가 또 대학 입시 문제라든가 네. 이런 데서 그렇죠. 어떤 비리가 있었다 한다면 예.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네. 예. 특히 10대를 비롯해 2030들은 군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 박사님도 그랬겠지만 3년을 사실은 이제 그 학사 장교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학에 그 졸업을 하거나 재직 중일 때는 3개월까지도 이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아니면 36개월을 꼬박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도 대학 중에 가갖고 34개월을 했어요. 2개월 보셨죠? 34개월. 그래서 이제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병역 비로 그런데 그때 이게 확산돼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해창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이 안 된 거죠. 대통령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인재 의원이 또 출마를 하는 바람에 이해창 씨가 또 대통령이 안 됐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정치 공작이라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도
지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찔할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찔한 차원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제2의 이해창 사건이고 제2의 김대엽 사건 아닙니까? 깜빡하면은 대통령에서 떨어질 뻔한 사안이란 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건 민주주의. 그렇죠. 또 우리 국기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자체가 어떤 정치 공작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죠. 국민의 선택이 완전 뒤바뀌어져 버리고 그렇죠. 좌지우지 된다면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 표를 얻는 분이 뭐 어쨌든 그 대권을 거머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국민들의 인식을 뒤바꿔 버리는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 공작, 페이크 뉴스라든가 이런 카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그 유권자 행세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고 정말로 국민의 그 어떤 인식이라든가 의식을 폄훼시키거나 이 변화시켜 버리는데 일조를 하는 아주 나쁜 그런 정치 공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대장동 수익을 낸 김만배가 조우영 씨 건으로 해서 결국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치공작 차원에서 녹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하게 하고 그 덩달아서 이 중앙방송 매체인 JTBC라든가 MBC가 또 반복 보도를 했다고 하는 점이 결국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좀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JTBC라든가 MBC 같은 경우는 거대 방송국이고 그렇죠. 선거 국면에서는 뭐 신문도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만은 방송의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네. 이런 MBC 매체에서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나오니까 7일 날 저녁에 네 꼭지를 틀어댄 것 아닙니까? 또 JTBC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21일 날, 28일 날 잇따라서 계속 보도를 했죠. 남욱이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 윤석열이가 당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네가 조우영이야? 알았어 하고 보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사건을 묻었다. 이런 것을 잇따라 보도를 했는데 이런 대형 언론사에서 어디 뉴스타파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언론도 문제다. 좌파 언론들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 뭔가 큰 기획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은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 공작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문제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과연 김만배라는 사람이 1억 6,500만 원을 빌렸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김만배는 이걸 어떤 목적으로 이제 제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걸 떠나서 과연 이런 정도의 거금을 주고 이런 정치 공작적 시도나 이 녹취를 왜 했을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있을 왜 수 없는 그러냐면 과연 이게 김만배의 그 개인 독자적인 기획일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더군다나 대선을 3일 앞두고 이걸 보도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거대한 어떤 커넥션이나 음모가 있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 김만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형이 이 강야로 끌고 갈 것이고 판세를 막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의도의 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걸 터뜨리면은 윤석열이가 지고 이재명이가 이긴다. 그렇게 되면 네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는 전혀 문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언지를 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김만배 독자적인 정치공작적 기획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음모나 커넥션이 그 이면에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가 그 조우영이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니까요. 그 조우영한테 이 형이 사건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갈 테니 너는 모른 척 해라. 침묵해라. 그렇게. 뭐 어떤 언론에서는 내가 광해로 끌고 가겠다. 광해로 그러나 끌고 갈 것이다. 뭐 취지는 비슷해요. 예? 본류를
벗어나서 그렇죠. 딴 데로 끌고 네. 갈 테니까 네. 너희들은 모른 척하고 또 설사 그것이 문제가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겨버리면 다 그렇죠. 끝나는 바로 거다. 그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아이고 착각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고 이겼는데 무슨 그게 문제가 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시 그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5, 6개월 전부터 대선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백 교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또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간에 과연 여기에 남욱이라든가 또 정영이도 아는 일을 네. 정진상, 김용희가 모를 리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이 3월 6일 전에 이미 10월 달부터 네. 2020년 10월 달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뭐냐면 SNS에 올린 것도 있고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될 게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는 그 네. 취지로 그래서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 무슨 얘기냐 나는 뉴스타파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해서 한 것이고 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하고 말아버린 게 나는 정말 진실로 믿었다 막 이렇게 또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이었다는 게 7월 달에 이미 검찰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과연 이면에 어떤 배후가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22년 10월 16일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신앙님하고 인터뷰를 한 게 9월 15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인 10월 16일 네, 10월 16일. 자기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인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다. 네. 이렇게 한 달 만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인터뷰한 내용을. 거기다 18일에 또 바로 경기도 국감이 있었죠. 2022년. 네, 국감에서도 이제 그걸 윤 후보가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버렸다. 이렇게 공격을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나오니까 그거 기사를 또 링크를 해가지고 공유하고 이 대장동 몸통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지 않느냐. 3월 9일 내일 모레 클패 3일 선거에서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 심판을 해달라. 네.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미 이재명 측하고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서로 뭐 같이 공동 기획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교감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공작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이 카더라 통신인데 마치 이게 진실인 양, 이 사실은 호도된 게 진실인 양 게 믿겨지게 되면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언론의 힘을 빌어서 이게 진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또 보도가 되기 전에 그러한 주장들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SNS에 또 이걸 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획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이재명 대표 측근 쪽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정치 그 운동, 소위 정치적인 어떤 선거 운동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오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데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뿐이에요. 6개월뿐이 안 돼갖고 지나가 버렸어요. 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배우도 물론 밝혀야겠죠.
누가 이런 공작을 최종적으로 총괄 기획한 감독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것도 밝혀야겠지만 몸통. 이 김만배라든가 신앙님이 이런 사람들은 뭘로 처벌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사실은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있긴 하지만 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지금이지만 그 당시에는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한 자연인인데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위의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 정통망법을 통해서 이제 유포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망법상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처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기는 사실 대통령으로서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발입니다. 제3자가 이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고발은 이루어져서 이미 수사가 됩니다. 고발이 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돈을 주고받은 거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1억 6,500만 원에 이제 대가성으로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명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사자가 김만배하고 그 신앙님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그 차용서, 차용증서를 여기는 뭐 차용증이 아니라 책 했다라든가. 3권 갑으로 주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면에 네. 나중에 뭐 문제를 대비해서 했는데 책 3권 값이 어떻게 1억 6천여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만약에 그 정치 공작 차원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대가로 허위 녹취록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보도하게 했다. 이런 부분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공소시효 공직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이 처벌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김만배 신앙님 차원을 넘어서 이런 정치 공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획 보통 정치 공작 차원의 그 기획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몸통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깃털들만 드러나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몸통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검찰이 어떻게 치밀한 수사를 하는지 이것도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